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이고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7포인트 하락한 3240포인트, 거래량이 15억 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투자자별 동향 간단히 보겠습니다. 개인이 19,0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9,000 매도, 기관이 10,000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6,000 매도했고요. 연기금 등이 2,330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신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폭 깔짝깔짝 하더니 오늘 아주 그냥 대량으로 또 사고를 치는군요. 연기금까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같이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공공성에 대한 기본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상승했고요. LG전자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큰 특징 NC소프트, 강보합, 그리고 두산중공업 2% 뭐 의미가 없죠. 한국조선해양 2.6%, 이거 뭡니까? 현대글로비스가 1% 상승세를 보였군요. 현대차는 좀 밀린 것 같던데 현대건설이 플러스입니까? 뭐 현대중공업 지주 이 동네가 오늘은 또 소폭 상승한 모양이죠. 전체 장세가 약세를 보이면 또 이 동네로 가는 모양입니다. 삼성중공업까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호텔 신라가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밀려버린군요. 현대미포조선 3.6%입니까?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이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떴네요. 오늘 이 동네가 괜찮군요. 조선업이 전체 장세가 약세를 보일 때 올라가는 청개구리 주식들입니다. 거래량 상위 쌍방울 서울식품 대원전선 합쳐가지고요 4만 4 이걸 4억 5천만 주로 불러야 되겠죠. 4억 5천만 주 그래 됐군요. 그럼 전체 주식장은 얘네들 빼고 나면 한 10억 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별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가들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요 전부 다 만원대 이하 중저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중저가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LG전자만 눈에 띄는군요. 그 외 다른 종목들은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TA항공이 오늘 뭐 5%를 빠져버렸군요. 동방아그로가 이게 농약 관련주 아닌가요? 농약 관련주는 이미 농약은 뿌릴 만큼 뿌렸는데 왜 이제서 뜨죠?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밤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1.58% 그냥 크게 이탈해 버렸죠. 어느 정도 소폭 좀 반등 나오고 빠질 줄 알았더니 물론 반등 나와도 의미는 없는 거고요. 집 갈 길 그냥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음선이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 음선이 나왔군요. 이 정도 9개 음선 나왔으면 이제 본격적인 이탈이라고 보는 게 좋고요. 이 정도 음선 나왔으면 이제 한두 개 정도 양선 나와서 그 자율 반등이죠. 되돌림 한번 줄 법도 하네요. 34,000 정도까지 되돌림 한번 나왔다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약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대로 무너지면 반등도 크게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왔다가 한번 반등 34,000 내지 뭐 34,000 한 2, 300까지 갔다가 빠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잡고 싶어도 못 잡는 확인사살 끝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둥그렇게 빠지면서 MACD 근데 거량이 많이 증가한 거 보니까요. 거량이 눈에 확 띄네요. 뭐 소폭은 반등하겠죠. 34,000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소나 차트고 OBV 차트 어느 정도까지 밀렸나요? 이 정도까지 밀린 거죠. 예. 전반적으로 차트 안 좋아요. 주봉 차트인데요. 월요일날 하루 빠져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싸늘해져 버리네. 이 주봉 차트 맞는 거? 아, 지난주까지죠? 이 지난주 차트입니다. 금요일.
오늘이 아니고요. 다우지수니까 지난주인데 지난주 거래하면서 긴 장대 음선이 나온 이런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서 반등하면 모르겠으나 이번째 반등이라는 건 일시적인 반등 아니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모양새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팔지만 않으면 땡큐라겠죠. 오늘같이 팔아버리면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우지수가 빠지면 외국인이 파냐면요. 다우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내 펀드 투자자들이 출금을 해가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펀드를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 우리 한국 증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크게 좀 밀렸다가 3225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15포인트 정도 반등했네요. 3240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낮에 봤을 때는 한 1% 정도 밀렸거든요. 그때가 아마 32포인트 빠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27포인트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뭐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부재기는 네, 좀 약화된다. 이때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겠느냐. 이때 거래량은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몇백 원짜리 가지고 거래량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아슬아슬하죠. 네, 이제 조정 국면 좀 가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져요. 역시 개국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뭐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우상향 양쪽.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어떤 그 착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착시 현상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침착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차트를 보게 되면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OBV 한번 볼까요? 뭐 아직까지 하락한다 이런 건 없고요. 아직 소나도 살아있고요. 내일이라도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는 반등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볼 거 다 봤고요.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4만 5천원, 24만 7천원도 꿈만 같은 시절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때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졌는데요. 이 시점부터는 고점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그래도 높아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아니겠느냐. 즉 23만원대에서 멈춰준다면 23만원대에서 멈춰준다면 뭐 또 한 번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 장세가 지금 어떤 확신 그리고 6월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기대한다면 이제 뭐 7월 초 월 초 장세 한 2, 3일 정도밖에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 여름이 되면은 계절 관련주 아니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악화가 되거든요. 한 가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달려있는 거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차트만 봤을 때는 좀 무겁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현대차 네. 23만원 정도 멈추길 기대해 보고요. 다시 또 24만원대 24만 5천원 또 넘어가면 또 물량하면 또 줄일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 여러분께 제 꼭 당부를 시키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2020년도에는 물타기에서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2021년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달라요. 저 연기금 애들, 저 건망진 저 펀드 매니저들이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지들이 수익률이 많이 났을 거예요. 지들이 잘해서 수익률 낸 게 아니라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 낸 거거든요. 지들끼리 뭐 성과급 가지고 지금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 내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왜?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편입한다고 그랬잖아요. 펀드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겠죠. 수익률 날 수밖에 없죠. 일반인도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수익률 많이 났겠죠. 근데 지들이 잘했다고 성과급제를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지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올해 2021년도에 수익률 내면 내 그때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걔네들 실력을 다 알아요. 다행히도 저는 국민연금을 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학연금 넣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죄송하다는 얘기는요, 우리 국민연금 넣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NC소프트 오늘 소폭 상승했나요? 의미가 없죠. 이 종목이 저는 종목을 봐야 아니까 요거 92만 5천원짜리 요거죠. 80만원, 90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오늘 뭐 소폭 플러스 나긴 했으나 이 종목의 OBV를 봐서는 빨리 80만원도 불안하다. 그쵸? 80만원도 불안해 보이죠? 오늘 82만원까지 왔나요? 80만원도 불안해 보여요. 지금 OBV가 지금 뭐 바닥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이 당시 OBV까지 와 있어요. OBV 봐서는 불안하지 않아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겠다. 둥그렇게 원형 천전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C소프트는 80만원까지인데 그것도 그때 가봐서 고민해보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러니 무겁습니다. SK 하이닉스죠? 오늘은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 플러스가 났군요. 이 하락 돌파 갭이 발생했군요. 연기금 애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종목 지금 많이 갖고 있을 텐데 2021년도에 수익률 내면 제가 실력을 인정해 줄 거예요. 2020년도에는 누구나 다 수익률 냈어요. 21년도에 올해 수익률 내면 내가 실력을 인정해 주겠다고요. 나 실력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거든. 올해 수익률 내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수익률 가지고 말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는. SK 하이닉스 무거워 보여요. 무거워 보여요.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고점 높아가고 저점 높아가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이것은 13만원대까지는 하락에 따른 자율반등 하나의 고점을 또 만들어준 거죠. 또 이제 좀 쉬어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좋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바닥 따지기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바닥 따지기가 제일 좋은 거고요. 올라가는 건 좀 어렵고 바닥 따지기 아니면 좀 더 추가 하락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런 모양새네요. LG 디스플레이 뭐 얘는 뉴스 말씀드리지만 손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 상승에 따른 거의 3배 떴잖아요. 2.7배.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 그 디스플레이 업종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50%를 장악하고 있는 거래량 보니까 뭐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얘는 워낙 수익이 좋고.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여기서 한번 뭔가 보여줄 것 같다가 여기서 뭔가 보여줄 것 같다가 안 보여주고 또다시 이걸 이렇게 좀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심하게 작게 읽었나요? 이렇게 작게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쵸? 하여간 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해 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라도 여기 녹색 선이 61선이죠?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아까 플러스 났던 것 같은데요. 괜찮네요. 왜 그러죠? 제가 이번에 LG 제품을 좀 많이 샀거든요. 집 리모델링 하면서 있는 거 많이 정리하고요.
가전제품들을 다 LG로 싹 바꿨습니다. 소문이 난다 보네요. LG. 예. 바꾸고 싶은 게 더 많은데요.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는 게 많아요. 뭐 20년 써도 안 망가지니까 어찌하겠어요. 성능이 좋은데 고장이 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되겠죠. 한 10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AS 할 것도 없어요. 고장도 안 나니까요. 괜찮죠? 도장 빠지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 종목. 참 제가 주말에 그 뭐라 그럴까?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그러네요. 너는 주식 유튜버를 하지 말고 고양이 유튜버를 해라. 네가 고양이를 좀 팔아먹어가지고 유튜버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절대로 주식 시황 때문에 너한테 구독 눌러준 것 같지는 않고 고양이 때문에 아마 구독을 눌러준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고양이 유튜버로 방향 전환을 해볼 것을 저한테 아마 간곡히 진심 어리게 권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할지 몰라요. 결정적인 문제죠. 영상 편집을 할지 모른다. 배우면 되는데 배우기 싫어요. 나이 먹고. KB금융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락하나요? 48,000원? 얘도 오늘 종합주가지수 한 3% 빠졌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보니까 오늘 기관에서 그냥 대놓고 팬 것 같습니다. 수익률 좀 낮겠죠? 그쵸? 수익률 많이 낮겠죠? 그냥 대놓고 오늘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기관 짓이에요. 일반인이 얼마나 갖고 있었겠습니까? 수익률 나는 종목 골라서 다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하차. 뭐 조정이죠.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정도 85,000원 너무 많이 빠져야 되나요? 이 정도에서 멈춰주면 딱 좋고 아니면 이렇게 21선에서 멈춰줘도 딱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입니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85,000원 선 그 가격이 요 가격이죠?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종합주가지수가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웬 낙동강 오리알 하락 돌파 갭까지 발생하고 빠지나요? 이 갭 하락은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메꿔줘야 돼요. 안 메꿔주면 이게 화근이 되거든요. 얘는 뭐 이미 지난번 3100포인트까지 왔군요. 500일 보니까 이미 왔네요. 그쵸? 얘는 이때 가격대입니까? 이때 가격대까지 와 있죠? 차트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기관들이 갖다 좀 팔았다라고 보여집니다. HMM 궁금하네요. 현대상선 얘도 전체 장이 무거우니 조금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게 보면 헤드앤드 숄더인가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거래량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 종목을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개인적인 소견은 무거워 보입니다. 하나솔루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는 종목이죠. 이때 매수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쵸? 제가 요즘 5만원 5만원 이야기 했던 그 종목 같습니다. 사심은 아니 되옵니다. 5만원입니다 했던 그 종목이죠. 그 뒤로부터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원래 형성 뭐 의미는 없어요. 소폭은 반등 5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조금씩 꿈틀거리죠.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서 플러스로 놔주면 종합주가에서 하락은 막아주겠죠. 아모레 퍼시픽
090430 아모레 퍼시픽. 무거워 보이는데 그래도 61선에서 대롱 걸려 있나요? 이제 더 이상의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반등 나올 때 한 번씩 조금씩 이제 혹시 가지고 있다면 반등 나올 때 매도가 맞지 않을까? 거래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역시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하락하고 있죠?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네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PNF도 그렇고요. 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LG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봐야죠. 예, 뭐 큰 의미는 없죠. 오늘 보합이죠. 그 상승했는데 하락으로 조정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이 지금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예요.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 한 3분의 1 내지 절반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이 정도면 시간 조정이죠. 100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82만원이잖아요. 지금 20%도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엄청 지금 장사가 좋다는 얘기예요. 시간 조정이다. 조정해둔 가격 조정 있고 시간 조정 있잖아요. 지금 시간 조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SDI가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보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둥그렇게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별 상태도 갖춰지고 있네요. 뭔가 좋은 게 있나 봅니다.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70만 언저리까지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일주일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거량이 좋아 보이는 거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직전 고점 70만원 언저리가 아니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500V 다 좋잖아요. 500V 파스는 뭐 직전 고점까지 가 있네요. 거의. 그쵸? 거의 가 있는 거죠. 30만원까지는 70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까 상승세 같은데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이때 이날 공매도 나온 거거든요. 얘네들이 아직 정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올라붙여주면 좋은 거죠. 결국 얘네들이 못 참으면 다시 되사줘야 돼요. 크게 손해보고. 이 바닥에 좀 타짜들 공매도도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대주는 신용처럼 3개월이 있거든요. 예전에 기간이 있었는데 그 공매도는 모르겠어요. 공매도가 제가 증권사 있을 때도 허용됐다가 없다가 허용됐다가 없다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증권사 있던 시절에 거의 없던 게도 공매도가 없던 게 그 불법이라고 했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유튜브 하니까 와서 좀 구독 누르고 와서 좀 들어봐. 그랬더니 나보단 주식을 하냐고. 그래서 했냐고. 네, 안 하다니 했냐고. 아, 저라고 뭐 안 했겠어요? 젊은 패기가 막 넘칠 때? 30대 초반에 안 했겠습니까? 증권거래법 위반해가면서 자기 매매를 하면 안 되지만 차명 계좌로 해서 열심히 했던 시절 했겠죠. 제 전 재산 다 털어가면서 했던 적이 있었겠죠. 왜 안 했겠어요? 결과는요, 전 재산 2번 퉁쳤죠. 네. 전 재산 2번 퉁치고 결국은 번전 치고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그 번전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주식 투자 같아요. 번전 만회하는 게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번전 만드는 게임이 주식 투자가 아니겠는가? 라고들 많이 반농담 삼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하우스가 돈 번다고 그래요. 하우스. 증권사가 하우스죠. 증권사 직원들 억도 연봉 받아가야죠. 증권사 빌딩 올라가죠.
삼성중공업 결국 여기서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군요. 이런 모양새. 연말 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10,000원 가까이도 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수익률이 받쳐질 걸로 보여져요. 길게 보고 땅 샀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조금 뭔가 올려치고 있나요? 어딘가 보니까 뭐 두산중공업 날라간다 자꾸 그러던데, 일단 요거 돌파해야죠. 돌파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 해야 되겠죠. 32,000원 돌파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32,000원 돌파한 데 사시면 돼요. 왜 지금 사면 되지? 그냥 32,000원 돌파한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게 얼마나 길지 모르잖아요. 물론 땅 샀다 생각하고 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땅 샀다 생각하면, 길게 본다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얘는 결국 못 가는군요. 진짜 기대했는데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대로 쭉 밀려버리네요. 이 뭉쳐가지고 여기서 뭔가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뭉쳐가지고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한두 번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어려워 보입니다. 철강지 왜 이럽니까? 두산인프라코아 시간 좀 걸리겠죠. 이게 두산중공업과 뭔가 패턴이 비슷하네요. 이날 두산중공업 팔면서 두산인프라코아도 같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큰바위 얼굴이 지금 째려보고 있죠. 얘도 돌파한 다음에 사는 게 좋아요. 하나시스템 했나요? 요거는 뒤에 종목, 아마 뒤에 종목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 종목이죠? 네, 저기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고양이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문 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하거든요. 덥네요. 네, 저는 선풍기 에어컨을 싫어해가지고 안 틀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덥네요. 참고 해야죠. SK텔레콤 무겁 이탈했죠? 넘버원이 이러면 통신주도 충분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면 뭐 조정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만 9천원, 한 33만원대에서 32만원대 왔으니까 한 만원, 2만원 빠진 건가요? 빠진 것도 아니고 5% 빠졌군요. 5%. 20일선 깬 거 확인해도 고점 대비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상투를 예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러고 나서 뭐 내일부터 정리해도 고점 대비 5%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정상적인 대형주들의 흐름이에요. KT 넘버 2 확실하게 얘는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주르륵 밀려버리는 거죠. 반등, 이게 자율반등 준 것 같습니다. 그냥 밀려버리고 있네요. 당분간 쳐다보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도 아닌 것 같고요. 이따면 정리해야 되겠죠. 34,000원대에서 31,000원대까지 왔으니까 딱 10% 빠진 것 같습니다. 10% 가까이. KT, LGU 플러스 얘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16,000원, 15,000원, 1,000원 빠졌네요. 고점 대비 5%. 이거 오늘 모양새 보니까 내일 한 15,500원 가까이 한 반등 나올 것 같죠. 그 정도 뭐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5일선, 10일선 깰 때 확인하고 팔아도 전혀 늦질 않아요. 고점 대비 5에서 5%에서 10%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상투 확인하고 팔았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도라는 건 상투 확인 후 파는 거거든요. 매수는 저점 확인 후 어깨에 사는 거고, 파는 거는 상투 확인 후 머리 확인 후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아,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판다. 자, 아주 헷갈리네요. 네, 그렇게. 상투는 아무도 못 팔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KTNG
이 종목입니까? 계속 지금 수렴해 가고 있네요. 아직도 85,000원, 그리고 21선, 이제 뭉칠 만큼 뭉쳤죠? 조만간에 변화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 올라가는 패턴인데, 패턴상으로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봐서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는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KTNG. 근데 많이 가도 뭐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거나 이 박스권, 저 패턴 이탈하는 시점은 내일과 모레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24720 한국콜마홀딩스, 오래간만에 해도 61선 탔네요.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예. 죽였다가 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또 판단하면 나오겠죠. 아모레집니다. 8만원에서 74,000원이니까 84,000원에서 6,000원 빠졌으니까 얘도 한 7, 8% 빠졌군요. 21선 깼을 때 팔면 5%도 안 되는 수준이었겠죠. 항상 상투 확인 후 팔면 고점 대비 5%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팔고 나서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투 확인 후 파는 것이다. 5일선, 11선, 특히 21선 팔 때 깨고 나서가 좋았지 않았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가지고 있다면, 반등한다면, 네, 반등 시 75,000원 가까이 반등 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5%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넷마블 차트 모양이 안 좋지 않았나요? 그쵸? 이런 종목이죠. 뭐 한번 갈 만큼 갔던 종목이죠. 그냥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까지 또 쉬었다 갈지 모르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이런 양상. 저점은 높아졌으니까 다행입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 얘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오겠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예쁜 조정입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는 게 확대되는 패턴입니까? 아니면 이게 수렴되는 패턴입니까? 수렴되나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수렴되는 패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탈 벗어난 겁니까? 오늘이 마이너스 내긴 했으나 살짝 벗어나고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거래량이 안 좋죠? 얘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패턴은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제일 나쁜 거는 이제 쌍봉 비슷하게 하면 치고 내려가는 게 제일 나쁜 거겠죠. 이럴 때는 되돌림 제대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왔나요? KTNG 건설주를 안 보고 왔나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흑표 K2라고 그랬죠? 전차 뭐 인도에 뭐 1000대를 수출한다는 둥 지금 호주에도 수출하는 것 같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전차라고 하네요. 흑표 K2가.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상승했던 것 같고요. 뭐 조정이라고 봐야 돼. 상승했다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을 위한 뭐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OBV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한 번 더 진득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21선하고 쳐서 만나고 그때 가서 고민하겠죠? 제가 보기엔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일단 보여줘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좀 하락한 빠질 줄 올라가셨더니 빠졌죠? 빠진 게 아니라 이탈이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같이 이탈해 버린 거죠? 그렇죠? 내일이 고비인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모양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이탈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지고 있다면 이제 반등 시 내일 이후 반등 시 매도가 아니겠나라고 또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거래량 소폭도 증가하는 것도 한 가지 또 희망이 있으니까요.
반등시 일단 매도는 맞는데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씩 분할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CJ 올랐다는 얘기는 없죠? 주르륵 흘러버리죠? 얘도 이때부터는 추세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간다면 이제 되돌림이란 올라감, 되돌림. 주봉 차트 상에 큰 흐름상에서 직전 고점 갖고 주정 거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보면 나쁘진 않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언제 사요? 요거 상향 돌파해서 올라갈 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지란 말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시마다 분할 매도 11만원 가까이 갔을 때 팔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고점 대비 하락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너지게 하겠어요. 장중이라도 11만원대 하면 도전하겠죠. 그 다음에 금강공업인가요? 오늘도 뭐 장중에 한번 반등을 시도했는데 얘는 꼬리 다는 게 특징인가 봅니다. 뭐 내일 또 한번 도전할 것 같지 않아요? 장중 주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0선 깨면 뭐 팔아야 되겠지만 장중에 뭐 밑에 꼬리 다는 거는 참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85,000원짜리 꼬리 빼고요. 종가 기준으로 85,000원인데 지금 8,500원인데 8,250원이잖아요. 빠지지도 않고 지금 횡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건 아직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고 해야 되겠죠. 고 갖고 있다면 OBV 좋잖아요. OBV는 뭐 올킬한 OBV입니다. 그 다음에 KTNG 봤고요. 현대로템 봤고요. 오늘 그 한국 조선해양 전체 시장이 빠지는데 오늘 조선주들이 오늘 또 움직여요.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정 충분히 거쳐서 한 달 이상 조정 거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거래량 어제부터 증가했나요? 추세는 이탈했지만 이때부터 20선 깼을 때부터 이탈했지만 한 번 더 기대는 해봐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집니다.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락에 따른 자율반등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하락에 따른 여기 파란 선이 21선이죠? 21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뭐 직전 고점까지 16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는 게 좋겠죠. 21선이 14만원이거든요. 이걸 돌파한다면 뭐 희망이 있겠지만 근접할 때 현재로서는 매도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14만원 돌파한다면 또 16만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좋게 본다면은 상승에 따른 앞에서처럼 여같은 그 깃발령 내지 쐐기형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쐐기형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승 후 이런 거는 수가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21선 깨고 60선 깨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요.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그제 오늘까지 거래량이 좋은 거 봐서는 14만원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 번 더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바람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보는 게 좋겠어요. 올라갈 가능성, 뭐 일시적인 자율반등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얘도 연말 본다면 현 가격대 이상 한참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20만원대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너무 허황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항공 항공물류도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밌었네요. 오늘 이렇게까지 이탈을 해버립니까? 그 TA항공도 5% 오늘 빠져버렸죠. 대한항공이 3.47% 빠지고 TA항공이 5% 빠져버리고 항공주 이탈하면서 조선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탈 봐야 되겠죠. 21선을 너무 과감하게 이탈해버렸죠. 32,000원 고점이 35,000원 32,000원 1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글쎄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 저점을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모레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직전 고점까지만 가도 참 좋겠다. 그러면 10%다 라는 거죠. 바닥이 10%고요. 7만원대고요. 고점이 7천원대고요.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글쎄요, 얘도 뭐 오늘 거래량 보고 모양새 보니까 네, 반전형 해머 같다네요. 뭐 38,000원까지도 뭐 도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현대 미포조선 그래프를 보고 싶으네요. 그쵸? 이 박스권 제가 그려놨었죠? 박스권 쭉 했는데 이거 오늘 이탈하는 신호 아닌가요? 좀 더 거래량 좀 더 많고 좀 더 장대 양선이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대충 이탈하는 걸로 일단 보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막대기를 이 정도죠? 이탈한 거죠 이거? 그쵸? 대량거래, 나름대로 대량거래. 조금 더 됐으면 더 신뢰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좋아 보입니다. 얘는 네, 좀 이렇게 나와줘야죠. 이러다가 멈추면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로라도 이 정도면 제가 추세 이탈 이렇게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 이 조선업을 한번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좋으네요 얘는. 그쵸? 다른 종목들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상승하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현대 글로비스 갖고 있다고 했던 종목이죠. 이 정도 20만 4천원까지 왔으면 고점 이 정도에서 매수했으면 얼마 빠진 겁니까? 한 15만원 빠졌나요? 그래도 10%도 이제 안 빠졌네요. 이 정도면 많이 만회가 된 거죠. 기대를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500위에는 이렇게 정도 되면은. 네. 조금 더 한두 타임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21만 5천원까지 일단 가지 않을까 라고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잡았다 하더라도 뭐 크게 손실은 아니잖아요. 이 모양새 봐서는 참 좋아 보여서 그래요. 얘만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요거죠. 이건 나쁘지 않잖아요. PNF가. 얘 또 보여줬다고 또 맨 앞에 그래프가 또 PNF 나올까 겁나네요. PF 보여준다 보면 누가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랜덤하게 그 앞에 표지가 나오는지 그걸 제가 더 이상 할 줄 몰라요.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것이지 표지를 뭘로, 그 바탕 화면을 뭘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지가 랜덤하게 표지가 뜨는 거예요. 내가 보였던 그래프 중에 하나가. 그 이상은 제가 할 줄 모르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이거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바쁘다 그러니까요.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자라든가 뭐 장인이라든가 뭐 기술자를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다들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노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술자나 전문가 같으면 자세히 알려줄 것 같은데, 노가다 근성인지 그런 걸 왜 안 알려줘요? 진에어도 직전 고점까지 기대를 했는데 이탈해버리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이걸로써 만족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써. 요거 봐서는 내일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으네요. 이게 그 반전형 해머거든요.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모양새예요. 내일은 일단 플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내일 반등을 한번 이용해서 장중 물량을 한번 살짝 줄여보시죠. 역시 얘도 뭐 길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또 갖고 있으면서 슬퍼할까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S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뭐 계속 조정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어쨌건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OBV는 뭐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있었고, 방향을 여기로 돌려주니까 한국홀딩스도 했고요. 그 CS 윈드 한번 더 볼까요? 얘도 역시나 82,500원 저항선을 해서 횡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뜬 거라고, 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선 받치니까 이하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횡보를 얼마큼 하다가 올라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전반적인 움직임 봐서는 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려갈 패턴은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조금 지선을 이탈하긴 했는데 이동평균선 일단 지지를 받아주고 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 좋았었죠? 02, 80, 50 오늘도 좋네요. 오늘 단기 고점을 확인한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올라갔다 무너지면서 보합을 이뤘죠. 내일 이후에는 좀 조정이 예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늘 꼬리가 있는 거 봐서는. 제일 좋은 건 밑에 아래 꼬리 한번 쫙 달고 11선 가까이까지 좀 내려왔다 때문에 한 22,500원까지 왔다가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요 11선 깰 때 파시고요. 내린 장중에 아마 11선 가까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받아주면 좋죠. 게다가 11선까지 닫고 올라가주면 더 좋겠죠. 뭐 이런 종목들까지 있으니까 좋으네요. 올라가는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한라홀딩스 얘를 제가 이런 걸 왜 봤나요? 뭐 올라간 거 그대로 다 빠졌네요. 랩지노믹스 올라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오, 못 들은 게 아니라 얘는 6.6% 24,000원 직전 고점 왔군요. 오, 전체 장가 거꾸로 가는 종목이군요. 뭐 직전 고점 도전하겠네요. 27,000원. 차트 모양 예쁘게 만들어 놓고 올라 붙이는군요. 나름대로 대량 거래량입니까? 27,000원, 8,000원까지는 네, 기대해 봐야 되겠죠. 이런 날도 한 번씩 있어야 됐죠. 살다 보면 또 그 사이 낼름 팔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는 동생인데요. 친한 동생이죠. 친한 동생인데 뭘 사면 좋겠냐고 작년 가을인가 올 초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카카오 사라 그러더니 카카오는 안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아는 회사들은요. 그 회사에서 자기도 들은 게 있어요. 그 회사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 뭐 때문에 안 좋고 다 말해줘. 아는 회사들은. 랩지노믹스는 모르는 회사잖아요. 누군가 사려니까 낼름 사는 거죠. 이 회사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게 위험한 건데 모른다라는 게 어떤 신비감을 갖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위험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는 게 안전한 거다. 초보자들은 아는 종목 가지고 한다. 대형주 가지고 한다. 랩지노믹스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소형주 갖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좀 고수들이 하는 거죠. 고수들이. 초보자들이 그냥 아무 종목 가지고 하면 되죠. 아는 종목 가지고 한다. LG 이노텍 얘는 뭔가 뭐 유성량을 안테나를 2개나 달고 있네요. 그래도 올라갔으니 좋고요. 뭐 직전 고점에 대한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11선 깰 때까지는 깨고 나서 고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 083450 GST 괜찮죠? 이거 오늘 이거 어제 하면서 긴 장대 양선의 원래니까 아침에 풀었으면 쭉 올라가 이만한 장대 양선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 좋은 패턴으로 저녁 별령이 그려졌군요. 제 밑에 그 캔들 차트 보니까 샛별령 저녁 별령이 조회수가 2,300개나 됐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조회수가 한 400개 500개인데 이 샛별령 저녁 별령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댓글을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쪽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뭐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비트코인 쪽은 엘리어트 파동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우리 종목, 업종지수라든가 종목, 하여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엘리어트 파동 적용시키지 마세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그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 교육시킬 때 여러 번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좀 낮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있고요, 규제가 좀 있고요, 좀 그래요. 나무로 치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라면은 괜찮죠. 근데 대한민국 주식은 조금 어떤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다듬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트 파동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잘 안 맞을 수 있고,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더 한국보다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도 이런 데는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죠. 뻗을 때 쭉쭉 뻗고 내려갈 때 쭉쭉 내려가고, 그러면 엘리트 파동이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다가 엘리트 파동을 적용시키지 마세요. 제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아닌데 하고 혹시 저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질문하든지 도전하든지 다 좋아요. 근데 하여간 도전하고 싶으시면 대한민국 주식 가지고 엘리트 파동에 맞는 사례를 가져오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찾아보려고요, 진짜 몇날 며칠을 찾아봤어요. 뭐 1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대한민국 주식 코스닥 종목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엘리트 파동이 적용시켜보려고, 사례를 찾아보려고. 결국 못 찾았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은 비트코인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해요. 비트코인 어디 가서 시세를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봤냐? 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 안 해봤어요. 근데 맞을 건 같아요. 네, 거기까지. GST 조정이지만 어쨌거나 이 저항선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다. 언제든지 얘는 다시 한 번 더 뻗을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갖고 있다면 계속 사고 싶으면 전체장이 이런데 제가 사람 말은 잘 못하겠지만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제가 보기에 한번 10주 정도는 사봐도 되지 않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 아니군요. 진짜 돈 있는데 뭘 살까 고민할 때는 뭐 10주 정도 사봐도 되겠죠. 그리고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KG 케미칼 얘가 날라가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요?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한 종목인데 이거 보고 제가 알아서 며칠 2, 3일 방방 뜨면 팔아라 했던 종목인데 얘가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날라가 버리려고 그러네요. 예, 이거는 뭐 5일선 보지 마시고 진짜 알아서 파세요. 오늘 뭐 날라가 버렸네. 이거는 네. 5일선 깰 때 파시든지 알아서 파시든지. 네. KG 케미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나빠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거래량은 증가하네요. 하루 이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죠? 네. 위조정, 아래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조정입니다. 하나 시스템 했죠?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